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하고 있다는 지인들이 꽤 있는데요. 모두 무탈하게 계시죠?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져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기도해 봅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요.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이유로 엄마에게 짜증을 냈던 날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엄마는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엄마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그게 내심 서운하셨었나 봐요. 가끔 툭툭 내뱉는 나의 한마디에 엄마는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요즘 엄마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내 곁에 엄마로 있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또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라는 책인데요. 딸과 엄마가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스테디셀러 반열에 오른 엄마도 엄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를 쓴 장혜주 작가님의 두 번째 책입니다. 전작에서 딸이 엄마에게 건네는 특별한 위로를 전했다면 이번 작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K딸의 시선을 담아내며 엄마를 향한 딸들의 속마음을 좀 더 내밀하게 파고듭니다. 작가님은 딸로서 그동안 엄마에게 보일 수 없었던 마음을 울고 웃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찬찬히 꺼내놓는데요. 마치 서랍 한켠에 고이고이 숨겨둔 일기장을 선보이는 마음으로 엄마를 향한 미운 마음, 고운 마음, 엄마를 위한 걱정이 자꾸만 화로 표현되어 버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마음. 그동안 쉽사리 털어놓지 못했던 딸의 속마음을 쏟아놓으며 딸로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속 시원하면서 유쾌한, 애틋하고 절절한 공감 어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엄마와 더 사이좋게, 행복하게 엄마를 사랑하기 위한 따뜻하고 다정한 제안을 담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상처 주기 쉬운 엄마와 딸. 지긋지긋해 하면서도 서로를 결코 놓을 수 없는 모녀 관계. 이 책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는 이 시대의 딸들에게 유쾌한 동지애와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 볼 기회를 전해줍니다. 저는 비록 아들이지만 딸 같은 아들의 입장에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책은 제 여동생에게 건네줘야겠어요.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가장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나는 밥하는 걸 좋아한다. 정확히 말해 나는 누군가에게 해주는 밥을 좋아한다. 특히 마음이 상한 누군가에게 해주는 밥. 나의 밥 해주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날 무작정 배가 고프다며 찾아온 친구에게 해주었던 밥이 그러했을지도. 그날 배가 고파 찾아온 친구는 정작 밥술은 몇 번 뜨지도 못하고 마주한 밥상머리에서 밥알을 가득 입에 문 채 내내 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렇게 뜨끈한 밥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면서 네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다면서 밥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내게 있어
늘 엄마를 연상하게 한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것이랄까. 어떤 날은 옆에 없는 엄마와 경쟁을 하는 날도 있을 정도니까. 여하튼 엄마는 밥 짓는 걸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엄마의 집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냥 지나다 들른 사람, 복장 터지는 일 때문에 찾아온 사람, 무언가를 나눠 받으러 온 사람, 할 일 없는 외로움 때문에 주저하다 들어온 사람 등 농번기 한철 과수원 일로 곤죽이 될 정도로 지친 심신일진데 엄마는 자신의 집을 찾은 이들을 위해 곧장 주방으로 향한다. 냉장실, 냉동실을 뒤적여 온갖 재료를 꺼내고 손질하고 다지고 데치고 볶고 양념을 하며 뚝딱뚝딱 금세 한 상을 차려낸다. 방금 한 음식들로 채워진 밥상을 마주하는 사람들. 입안이 깔깔하다던 이들이 금방 밥 한 그릇을 비워내고 반찬 그릇이며 국그릇을 차례대로 비워나가면 그런 상대를 보는 엄마의 눈이 곱게 휘어진다.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가 말려 올라간다. 엄마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순간이다. 뚝 떨어진 누군가의 마음 온도를 36.5도로 데워주었다는 것에 내 안에 있는 조금 넘치는 온기가 다른 사람에게 꼭 들어맞아 섞였다는 것에 엄마의 이런 방법은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속상한 일로 며칠째 얼굴을 안 보이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먹고 싶은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그날 오후에는 장을 본 후 음식을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배달을 해주기도 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엄마를 보며 그랬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밥을 못 해줘서 안달일까? 20kg짜리 쌀이 보름도 안 돼 동날 때도 있었기에 꽉꽉 눌러 채운 냉장고 속이 사나흘도 안 되어 텅텅 빈 깡통 소리를 들려주었기에 마치 언제 누가 오더라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처럼 엄마의 집은 갖가지 식재료로 가득했기에 그러다 어느 날인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나 역시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군가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코끝에 닿은 방금 지은 달큼한 밥 냄새에서 호호 불어먹는 보글보글 찌개에서 간이 삼삼하게 된 그래서 맨입에도 자꾸 집어먹게 만드는 밑반찬에서 그렇게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나면 금세 뱃속까지 뜨뜻해지면서 상했던 마음이 스르륵 녹아 없어져 버린다. 언제 그랬냐 싶게 그랬던 마음이 민망할 만큼 무색하도록. 엄마가 사람들을 갓 지은 밥으로 위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목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심심한 정으로, 무너진 마음의 둑과 벽에 새흙과 시멘트 칠을 해 골든타임은 지켜주고 싶은 것이다. 마음의 작은 균열이 마침내 쿠르르 콰르르 무참하게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응급처치 같은. 가끔은 그럴 때가 있으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할 때. 옆에서 툭 건들기만 해도 눈물샘이 폭포수처럼 솟아오르는 날이. 그냥 너무나도 마음이 고파서 진짜 배도 고파지는 이상현상을 겪는 시간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거나 이 또한 지나간다, 시간이 약이다 라거나 그만 잊고 툭툭 털어버려 라거나 아픈 기억의 한 조각쯤은 인생에서 좀 도려내도 사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거라는 이런저런 무수한 말들에서 오는 헛헛함에 그저 처연해질 때 엄마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기 잔뜩 머금은
찰진 쌀밥을 그 앞에 놔주고 밥알을 포근하게 덮어줄 따끈한 감자국도 가득 퍼담아 옆에 두고 껄끄러운 입안을 잔잔하게 휘감을 보들보들 계란말이랑 떨어진 기운도 호랑이 기운만큼 끌어올려줄 고기 반찬도 좀 채워주고 음식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그렇게 온기를 담고 적당한 온기를 머금은 음식들이 기분 좋게 식도를 넘어가면 위장으로, 폐부로, 심장으로 사박사박 열기가 전해진다. 따뜻함을 씹고 포근함을 삼키고 말랑함을 넘기고 단단함을 채우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토닥토닥 마음이 꽉 차도록. 가끔 오늘은 내가 그렇다고 엄마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날이 있다. 여러 인간관계에 지치는 날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괜히 심장에 콕 박혀 내내 따끔거리는 날에 환절기 스산한 공기만으로도 뱃속이 차갑게 얼어붙는 날에 괜스레 서럽고 속이 허한 날에 그리고 그냥 무작정 엄마가 보고 싶은 날에 엄마의 뜨끈한 정 한 끼 나 지금 그게 몹시 필요해. 엄마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는 건 누나도 똑같아 엄마랑. 술기운이 슬쩍 올라온 남동생이 비아냥거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때는 얼마 전 설 연휴. 언제나처럼 이놈의 명절 연휴가 문제였다. 마치 이 시기에 꼭 거쳐야 하는 연례 행사 같으니까. 아무튼 이번 연휴 문제는 남동생이 그간 쌓였던 노폐물 같은 감정을 토하면서 시작됐다. 밥상머리에서 엄마랑 몇 마디 오간 것이 화근이 됐던 것이다. 언젠가부터 남동생은 속에 뭔가가 쌓여도 잘 티를 내지 않기 시작하더니 혼자서 사귀는 날이 많아졌다. 장남의 숙명, 그런 것이었는지도. 그러다 그날 마침내 펑 하고 터진 것이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저도 어지간히 쌓였던 모양이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식구끼리 그간 서운하고 쌓였던 감정을 말 못할 것도 아니니까. 문제는 남동생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던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급기야 엄마를 공격하는 말로 나오면서부터였다. 알아? 엄마 진짜 이기적인 거? 바늘같이 뾰족이 날선 말에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중재에 나서려는데 옆에서 폭탄 하나가 더 터졌다. 제 형의 말에 막내까지 합세한 것이었다. 듣자 하니 막내도 얼마 전에 엄마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를 잡아도 단단히 잡은 것 같은 두 동생 때문에 한숨이 절로 터졌다. 다 큰 놈들 성화에 아빠는 속이 탔는지 말없이 소주만 들이켰다. 그만들 하지? 여기 지금 니들만 있냐? 뭐 하자는 짓이야? 아빠가 일어나 폭풍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데리고 거실로 갔다. 그리고 삼남매의 2차전이 시작됐다. 남동생들의 속상한 마음도 이해가 됐던 터라 달래주려는데 아직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큰동생이 내게 퍼붓기 시작한 것. 아무리 그래도 둘 다 엄마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누나가 뭘 하냐? 너 진짜 아무 말도 안 듣고 이럴 거야? 네 맘대로 해 그럼. 가족이 뭐 필요 있어. 앞에 있는 소주잔을 입에 털어넣은 큰동생이 슬쩍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도 똑같아 엄마랑. 순간 감정이 훅 올라오는데 거실에서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너는 내가 안 낳았어? 네 누나가 날 닮은 게 뭐, 그게 잘못됐어? 잘났든 못났든 나 네 엄마야. 알아? 이렇게 3차전으로 이어진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둘을 달래던 나는 결국 터져버렸다. 둘 다 그만들 좀 해, 제발. 그렇게 상황 종료. 다음날 남동생과 올라오는 차 안, 운전을 하며 조수석에 앉은 남동생을 흘낏 보니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은 듯했다. 내가 살면서 후회라는 걸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나한테도 몇몇 후회의 순간이 있어. 그 중 하나가 엄마랑 싸울 때마다 엄마 마음에 대못 박는 말들을 쏟아냈던 거야. 그런 지난날에 내가 떠올라 눈물이 왈칵 올라오고 목이 메기 시작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동생이 조용히 동요하기 시작했다. 너 지금은 후회 안 할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그게 엄마도 상처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나한테 주는 상처가 되더라. 동생은 착잡한 얼굴을 한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누나도 엄마랑 똑같다는 말이 주는 의미. 엄마가 이 말에 발끈해서 화가 났던 이유를 알 것도 같다. 혹시나 내 딸이 스스로도 정말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닮을까 우려되는 마음.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밉게 보일지도 몰라 숨기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내 엄마뿐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싫은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걸 내 자식이 똑같이 할 때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들킨 것 같았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엄마가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란다. 엄마가 말했으니까. 잘났든 못났든 엄마는 내 엄마라고.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엄마를 사랑하기에. 이것만이 내가 엄마 편이 되어줄 유일한 방법이니까.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딸내미가 아는 게 별로 없네. 무슨 작가가 모르는 것 투성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의사를 보일 때 엄마의 반응이다. 내 엄마는 자신의 딸을 인공지능 로봇이나 초능력자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내 능력이 닿지 않는 그 어떤 것까지 능숙히 해내길 바라기도 하니까. 작가 장혜주도 딸 장혜주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끔 망각하는 것만 같다. 나보다 세상을 갑절은 더 살아온 엄마도 못하는 것을 내가 무슨 수로 해낸단 말인가. 엄마가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할 때 나는 생각한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도 내 딸이 하면 굉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팔불출 엄마인 걸까? 혹은 작가 딸은 정말 모르는 것 하나 없이 옆에서 버튼 하나만 툭 누르면 알짜배기 정보들을 줄줄 쏟아내는 걸로 알고 있는 걸까? 사실 엄마의 마음이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딸내미가 모르면 누가 알아?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다음에는 싱거운 웃음만 나오니까. 그냥 엄마 딸은 모르는 게 별로 없다고, 똑똑하다고만 여기는 걸지도. 그러나 나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똑똑한 딸은 아니다. 오히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남들보다 곱절의 노력과 공부가 필요했으니까. 작가라는 직업은 배워야 할 것도, 알아가야 할 것도, 공부할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다. 어떤 소재로 글을 쓰려면 그와 관련된 자료조사부터 취재까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섭렵해야 한다.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것은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글을 쓰고 지식을 쌓는 것일 뿐, 날 때부터 영재나 천재 타입의 인간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똑똑하고 잘난 딸이고 싶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을 뿐이지 척척박사는 아니란 것. 엄마에게만큼은 언제나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마음, 굉장한 딸이 되고 싶다는 생각, 이런 딸을 엄마가 더없이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 나의 완벽주의 성향은 그래서인지도 모르겠다. 동생들에게는 실수 없고 단단한 누나로, 엄마와 아빠한테는 신뢰할 수 있는 장녀로, 스스로에게는 일 잘하는 작가로 인정받기 위해.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이 어려운 과정들을 버티고 해내느라 너무나도 애썼다고 스스로를 위해주지 못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엄마의 탓이라는 건 아니다. 그렇다기보다 어느 순간 스스로 엄마한테 완벽한 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졌던 거니까. 딸내미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는 엄마의 말에는 그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냥 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뭐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 딸이 말해주는 게 더 기쁘고 엄마보다 아는 게 더 많아진 딸의 모습에 내심 뿌듯한 마음. 엄마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불쑥 물어오는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또다시 긴장하게 되는 게 사실이다. 언젠가 엄마가 TV에서 나온 신조어를 보고는 무슨 뜻이냐며 전화를 걸어왔다. 나도 처음 들어본 단어였다. 엄마 잠깐만 하며 재빨리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려주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 몇 번씩 있는 날도 있었다. 엄마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는 내용들을 굳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오는 건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니까.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그래서일까? 내 엄마의 딸 사랑은 언제나 독특하고 기발하다. 개성이 넘친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사랑이다.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엄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늘 역설적이고 뾰족하다. 한마디로 못된 사랑이다. 이런 엄마와 나를 비유하면 물과 기름이랄까? 결코 섞일 수 없는 사이지만 끊임없이 서로의 향기와 결을 섞어보려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인가 보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언제나 목마르다. 준비 없는 말고 준비된 이별로. 카네이션 사진 아래. 오늘따라 엄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가슴이 아프다. 지인들의 SNS를 쭉 훑어가던 중 왼쪽 아래 심장깨를 묵직하게 두드리는 사진 한 장과 글귀에 화면을 따라 흐르던 눈이 뚝 멈췄다. 지인의 어머니는 10여 년 전 소천하셨다. 매해 어버이날이면 지인은 하늘로 간 엄마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엄마가 병상에 있을 때 이미 엄마를 보내드릴 마음의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임종 끝에 알았다고 했다. 자신이 했던 것은 준비가 아니라 그저 헛돈한 마음을 부여잡고 있었을 뿐이란 걸. 엄마가 떠나고 난 뒤 지인은 엄마의 빈자리가 내내 시리고 차가워 이대로 자신도 돌처럼 굳어지는 건 아닐까 했다고. 오래전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내 기억 속 지인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투박하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었다. 늦은 밤
자신의 막내딸이 이끌고 온 손님에게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뜨끈한 밥을 지어주었다. 어머니가 지어준 뜨뜻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배를 두드리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던 기억. 당시 불면증으로 잠 못 드는 밤이 많았던 내가 아주 오랜만에 깊은 단잠을 선물 받은 날이었다. 어떤 날 세상의 바다에 던져져 밀려오는 파도에 이리 치이고 저리 휩쓸려 온몸의 피가 딱딱하게 굳어 차갑게 식어갈 때가 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이어진다. 그리고 지난날 지인 어머니 집에서의 그 하루가 떠오른다. 그날의 온기는 차가운 혈관을 타고 천천히 퍼지면서 뱃속 아래에까지 내려와 온몸을 돌아다니며 따뜻하게 데워준다. 단 하루뿐인 내게도 이토록 깊은 정이 되어 평생을 기억하게 하는데 지혜는 오죽할까. 어딜 돌아보아도 엄마의 온기만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던가. 지인의 카네이션 사진을 보던 밤 문득 내 엄마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엄마가 이 세상과 영영 이별하는 순간을. 그러자 눈물이 팍 하고 터져오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심장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생각만 해도 이토록 끔찍한 고통이라니 너무나도 참담했다. 이 세상에서 엄마를 잃는다는 것이,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어딜 가도 엄마라는 존재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엄마가 내게 이토록 진하고 아프게 남는다는 짙은 슬픔에 그날은 허연 달을 처연하게 올려다보며 그 달이 자취를 감출 때까지 밤을 꼬박 마주해야만 했다. 그 밤 허연 달이 내 가슴을 시리도록 베어버린 그 시간, 문득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 떠올랐다. 엄마 있을 때 잘해 이거 사. 나중에 나 죽고 울고불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때 엄마는 어쩐지 서글프기도 한 표정이었는데 왜 이제야 엄마의 그 얼굴이 보이는 걸까? 언제나 엄마가 내 옆에 있을 거란 착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내 곁에서 영영 자리를 비우는 일은. 그러나 해가 갈수록 엄마의 줄어든 키에서 눈 까며 입가에 들어가는 주름살에서 안으면 풍성했던 몸집이 어느새 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아짐에서 내 옆에서 점점 엄마가 닳아지는 것만 같다. 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래서 애가 바짝바짝 탄다. 이러다 정말 엄마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희미해져 버리면 어쩌나. 그대로 엄마를 놓쳐버리고 나면 어째하나. 정말 그런 일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면 어쩌면 좋을까, 나는. 우주 어디 한가운데쯤에 내동댕이 쳐진 것만 같은 무망감.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엄마의 이별을. 후회 없도록 잘, 곱고 예쁜 것들만 남도록, 회한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엄마를 꺼냈을 수 있도록, 외롭고 슬프지 않도록, 평생 오래도록 고맙도록, 그렇게 따뜻하도록.